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문장을 설명하기보다는요, 영어 문장이 구성되는 형태 또는 원리, 이래서 영어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요, 형태와 또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기능, 자리에 따르는 기능입니다. 자, 영어에서 문장에서 사용되는 형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라고 할 수 있는 요 네 가지 형태와 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되는데요. 일단 요게 왼쪽에 있는 요런 것들이 전치사, 명사, 투부정사 요런 형태들은 각각의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치사구,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것은 이름조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로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가 될 수 있고요. 동사에다 ed를 붙인 경우는 과거 분사나 또는 과거 동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이라고 해도 여기 보면 절의 특징은 이렇게 that, who, what, if나 whether, 그리고 when 이런 의문사와 접속사가 이끌고요. 여기 as, since 이런 것들이 이끌고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이런 형태를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사용되는 형태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얼마 안 되는 형태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냐면 이 형태들이 멀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하나의 형태가요. 예를 들면 1번의 전치사구는 형용사,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로 했습니까? 처럼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치사구는 이름이 전치사구이고 기능은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사용됩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예요.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많이 알죠? 얘는 명사처럼 사용되고 형용사처럼 사용되고 부사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형태가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의 기능을 모두 다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3개, 2개 이상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낯선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형태가 2가지, 3가지 기능을 할까? 그래서 특히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위치와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까 복잡한 형태의 이런 구의 형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사의 자리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주어 자리에 있죠? 또 주어 보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어. 여기에 지금 a teacher라는 명사가 와 있지만 명사처럼 사용되는 다른 형태들도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겠죠? 그 형태가 이런 형태가 즉 명사처럼 사용된 이런 형태들이 어디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요 a teacher 자리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명사의 이 a teacher라는 간단한 명사의 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이런 명사처럼 쓰이는 형태가 명사 자리에 올 때 이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오는 형태들이 이렇게 뭡니까? 형용사처럼 또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오, 되게 많이 사용되네요. 어디만 빼고요? 거의 요 자리만 빼고 여기 있는 형태들이 다 형용사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용사의 자리와 기술을 그 기능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 복잡한 형태를 이해하겠어요? 형용사는 딱 네 군데 갑니다. 비동사 다음 자리에 와서 주어 보호라고 하죠. 명사가 어떤 상태이냐를 설명할 때 바로 형용사를 씁니다. 이런 형용사를 뭐라 그래요? 서술 형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명사는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밝혀줄 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목적어 보호라고 합니다. 역시 이 목적어 보호에 단순한 형용사가 올 수 있지만요. 어떤 거요? nice, beautiful 이런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처럼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처럼 사용되는 형태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 2번은 이 주어가 어떻다고 서술해 주기 때문에 서술 형용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번에서 이 명사, 목적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서술해 주는 이런 서술 형용사가 있고요.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절, 얘는 형용사는 아니에요. 수식 형용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처럼 쓰여요? 형용사처럼 사용돼서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투부정사 있고 또 뭐 있어요? 전치사 명사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이 형용사는 수식 형용사는 아니지만 형용사처럼 쓰여서 명사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부사는 문장의 주 요소가 아닙니다. 오로지 수식하는 기능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부사의 자리도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고요. 앞에서 수식하고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또 동사를 앞뒤에서 수식하는 품사가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있을 때 앞에서 뒤에서 어떤 형태요? 부사처럼 사용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 어떤 절이 있죠? 요것도 있고요. if나 whether가 또 수식, 이끄는 단어도 부사처럼 쓰일 수 있고 when이 이끄는 형태도 부사절로 사용될 수 있고요. as, since, until, although, after, because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지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이끄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오로지 어떻게만 쓰입니까? 부사로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디 온다는 거예요? 요 문장 엄밀히 따지면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의 왼쪽과 오른쪽에 부사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군데군데 설명했었지만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 명사구입니다. 제 강의에 여러 번 설명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크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집대성해서 표로서 설명해 보려고 이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좀 많이 고민했었어요. 영어에 익숙하고 이제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건지 몰라서 잘 이해가 안 됐던 학생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초급이나 중급적 정도의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큰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표로 설명을 일단 큰 그림을 보여주고 제 나머지 강의에서 이 표를 구체적인 예로 풀어서 어떻게 해요?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직독직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 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를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 제 바로 좀 오래됐지만 2010년에 출판된 영문법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문법 외우는 것이 아니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자. 그래서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머지 강의도 구체적인 이전에도 이런 내용을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문장으로. 그런데 요번에 이제 또 중간에 제가 한번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런 그림들을 설명한 것이니까 좀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좀 초중급 학생들은 혼돈되지 말고요. 아,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좀 짜증내지 말고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